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허근 오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나머지 이제 연립 방정식 중에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정식 단원이 전부 끝나고요. 이제 부등식을 지나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까지 하면 여러분들의 1학기가 전부 끝나게 됩니다. 보통 중간고사 단원 하면은 좀 약간 진도가 빠르면은 여기에서 부등식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방정식에서 이렇게 한번 중간고사가 딱 잘려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일반적인 중간고사 범위인데 이번에는 중간고사가 정상적으로 이번 연도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쭉 달리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잘 오시면 됩니다. 여기 방정식 x세제곱은 1의 허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x세제곱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는 x가 1인 거는 이건 알겠어요. 1을 집어넣으면 세제곱을 했을 때 요게 바로 여기 있는 등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요게 앞에서 했다시피 3차 방정식 하면은 이제 허수인 근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근은 3개가 되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은 2개, 1차 방정식의 근은 1개 이런 식으로 허근까지 포함을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의 중근은 서로 같은 두 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도 근이 2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걸 중복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쨌든 3차 방정식이니까 3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어떻게 찾아요? 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정식을 푸는 요령은 인수분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바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뭐 그걸 모르면 근해 공식을 쓰시면 되죠.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근해 공식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대학교 전공자들도 안 써요. 카르다노의 공식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있다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고 우리는 풀 때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혹은 이게 잘 안 보인다 싶으면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차수를 내려가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의 여기가 0일 때 근은 x가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가 0일 때의 근은 이제 x는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식으로 전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거를 둘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는 한 허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플러스 1 때를 하든 마이너스 1 때를 하든 관계없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근을 뽑아왔기 때문에 근을 다시 x 대신에 집어넣어도 항상 0으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메가 세제곱을 하게 되면 1 이거는 맨 처음에 있던 x 세제곱이 1이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뽑아왔기 때문에 요 두 가지씩이 성립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외울 건 이거 두 개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유도를 하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 그 켤레 복소수를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두 개의 합은 실수가 나오는데 하필 마이너스 1이고 두 개의 곱도 실수가 나오는데 하필 이게 1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외운다 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전체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오메가에 대한 공식을 이렇게 외우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에 대한 허근도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인수분해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공식과는 살짝 다른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이거의 한 허근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은 어떻다? 라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는 이거를 이용을 하면 다 풀리지만 요거를 문제를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x세제곱이 혹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요 식을 기억을 해서 써두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까먹었다 싶으면 그냥 인수분해해서 여기에서 허근인 부분을 뽑아오시기만 하면 여기의 공식을 전체적으로 금방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어디에든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립을 해두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뭐 정리하자면 이 정도가 되고요. 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여유가 되면은 한번 보시고 뭐 굳이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네 이거. 복잡한데
여기는 처음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일단 이게 x세제곱이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1이다 라고 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플러스 1은 0, 요거를 생각할 수 있다 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식을 보고 뽑아낼 수 있는 식을 먼저 적어준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식을 정리를 해주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5제곱 더하기, 요거는 조금 귀찮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 요렇게 3개씩 묶을 수가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거는 당연히 0, 여기 0이잖아요. 그래서 0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0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 각자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기 때문에 0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돼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0, 0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요거는 이렇게 0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식도 해결을 해보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거니까 일단 요거를 이렇게 통분을 하고요. 분모가 다르다. 그럼 문자가 아무리 복잡하든 어떻든 이거는 통분을 하기만 하면 끝!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네, 이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앞에서 이렇게 좀 여유 있을 때 보라고 했던 그 식 해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사실 이게 오메가가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 그 다음에 오메가 바 이거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앞에 거 일단은 분모인 2 곱하기 2는 냅두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뒤에 거에 있는 실수 부분의 제곱, 네, 이런 식으로 써져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곱하기, 더하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와 같이 뽑아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더하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더했을 때는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여기 부호 바뀐 거 얘랑 얘는 풀마 관계니까 얘가 서로 더해져서 소거가 되고요. 마이너스 1만 2배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요 놈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제곱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썼던 테크닉에 의해서 제곱의 합을 구할 때는 더한 거에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였었죠. 그래서 더한 거, 곱한 거,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적어주게 되면 답은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아유 뭐 개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연립 2차 방정식은 사실 연립해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1차 연립하는 거 이외에 이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1차와 2차를 연립할 때 혹은 2차와 2차를 연립할 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2차 방정식, 2차 연립 방정식에 있어서는 예전에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유형이 많았어요. 뭐 최고차항을 소거한다, 그 상수항을 소거한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거를 이번 교육과정에선 전부 싹 다 지우고 2차 방정식끼리 연립할 때 이거를 연립을 할 때는 어느 한쪽이 쉽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어느 한쪽이 쉽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만 다룬다 입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선 어려울 게 없죠. 이제 1차 방정식은 여기에서 해를 뽑아서 여기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하기만 하면 그냥 줄줄이 곱창으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굉장히 쉬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요거는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 그러면 요거는 이 전체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이 위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여기는 1차, 2차를 연립했을 때는 간단해요. 1차, 2차를 연립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1차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가간법, 대입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가간법이 이게 소거법이랑 뭐 똑같은 거죠. 곱하기 얼마를 해서 소거를 시킨다 이런 건데 두 풀이방정식의 동일점은 어떤 하나의 문자를 없애준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문자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x는 y 플러스 2와 같은 식으로 한 문자에 대해서 이 전체식을 표현을 하면 나머지 2차식은 대입했을 때 굉장히 간단한 이런 식으로 전체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야 뭐 그냥 대충 줄줄이 곱창으로 쭉 풀어주면 되겠네요. 네,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전체의 y 값을 구해주게 되면 2y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은 0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고요.
3, 1 마이너스를 네, 왜 제곱이 여기에 마이너스를 아래쪽에다 주게 되면 y의 값은 1, 5,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x의 값을 뽑아주려고 하면은 이제 x는 y가 1일 때는 3,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전체가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걸 요렇게 쓰게 되면 이게 y값이 1일 때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도 짝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연립방정식의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아이고 y부터 써버렸네. 이렇게 y부터 쓰는 경우도 오류를 교정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뭔가 아이고 여기 플러스 1에 여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이면 여기 있는 부호를 얘를 바꾸고 뒤에 있는 요 마이너스 부호를 여기 위에 있는 마이너스 3에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있는 부호가 하나하나씩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직접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1로 전체가 정리가 됩니다. 오류가 났을 땐 이런 식으로 전체를 급하게가 아니라 빠르게 교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는 1, y는 3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답을 쓸 때 답이 이거나 교재에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질 텐데 뭐 요게 밑에 있는 방식을 쓰든 위에 있는 방식을 쓰든 네, 여러분 맘대로 하세요. 근데 위에 있는 게 조금 더 간략하죠. 그래서 저는 좌표의 형식으로 이렇게 답안지를 쭉 쓸 거예요. 이건 내 맘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x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줄여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2y 플러스 2 라는 식으로 전체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x의 자리에다 2y 플러스 2를 대입한다. 여러분들 여러 번 얘기하지만 대입할 때는 제발 여기 있는 건 대입만 합니다. 그러면 2y제곱이니까 여기서 남산하든 말든 맘대로 하세요. 여기서 3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3일 5일 마이너스를 아래짝에다 주면 되니까 그러면 y의 값은 마이너스 3 5어 마이너스 3이란다. 마이너스 3분의 5 5어 1 네 이런 식으로 전체가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럼 x의 값은 밑에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적어주시면 x는 2분의 1을 한 거에 2배 한 거에 2를 더했으니까 복잡하네. 3분의 10 더하기 2니까 3분의 6이죠. 그러면 더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4 5어 1일 때는 그냥 4 이런 식으로 전체가 결정이 납니다. 따라서 답을 쓸 때는 x, y 라고 하는 거는 4, 1 5어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5 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전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휴 뭐 개쉽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을 때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식을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1차식 두 가지 꼴로 나눠서 대입을 하면 끝나더라 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하나의 꼴이 인수분해가 되게 좀 쉬운 거가 돼야 되니까 위에 꼴로 할까 밑에 꼴로 할까 이렇게 좀 보면은 위에 거가 2, 1, 1, 1 마이너스를 아래짝에다 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식을 2x 플러스 1 x-1은 0 이와 같은 식으로 전체를 정리하게 되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2x 플러스 1이 0일 때와 그 다음에 조금 길이가 필요할 거예요. 2x 플러스 1이 0일 때와 x-1이 0일 때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거는 이거 y지 y 다 지우고 하죠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혹시 지우개를 쓰고 하시든 볼펜을 쓰고 하시든 이렇게 좀 약간 찍찍 그어가지고 이거 뭐 그냥 다 알아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시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지우고 다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볼펜으로 쓰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중에 대학교 가서 시험지 답안지 작성할 때 뻔질나게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샤프로 쓰고 지우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전체를 쓰게 되면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x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역식에다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니은식에다 대입을 해서 전체를 구합니다. 요거를 기역식에다 대입해봐야 나오는 건 0밖에 없어요. 어차피 기역은 쓴 거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니은식에다 전체를 집어넣어서 풀어줍니다. 대입할 때는 대입만. 이렇게. 그러면 5. x제곱이 20이니까 x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4.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4예요. x제곱 이란다. x제곱은 4. 그 다음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네, 이런 식으로 전체가 정해지게 될 거고요. y는 이거에 딸려서 마이너스 2씩만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전체를 쓰시면 됩니다. 복호 동순이라고 얘기해서 위에가 플러스일 때 밑에는 마이너스, 위에가 마이너스일 때 밑에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린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를 2, 5어,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2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 5어, 그 다음에 4. 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마지막에 답을 묶을 때는 x, y는 여기는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4. 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y는 x 이렇게 전체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입할 때는 이건 제발 대입만 이런 식으로 전체를 해주게 되면 x제곱은 10이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니까 요거는 루트 10 오버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y 같은 경우는 x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요걸 답을 쓸 때는 여기에 있는 것도 이제 제가 쓰는 풀이 방식이 이게 빛을 발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전체를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적어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루트 10, 루트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이거 5어 꼭 써야 돼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꼭 쓰세요. 5어를 만약에 쓰기 싫다면 여기 또는 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일일이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영어로 쓰는 게 뭐 알파벳 2글자만 쓰면 되니까 좀 짧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밑에 있는 식이 이게 인수분해 되기 피곤하니까 여기 있는 위의 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마이너스를 아래짝에다 주면 되니까 여기 있는 식은 x 플러스 3y 그 다음 x 마이너스 2y 는 0. 네, 이와 같은 식으로 전체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x 플러스 3y가 0일 때, 조건을 나눌 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x는 마이너스 3일 때 라고 쓸 수 있는 거 알아요. 알지만 요거는 이와 같은 식으로 써줘야 내가 어떤 거를 갖다가 치환을 했는지 대입을 했는지 뭐를 지우고 볶았는지 전부 다 한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한 줄 이런 식으로 더 적어주시면서 하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 대입할 때는 대입만 해서 요거를 적어주게 되면 2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y제곱은 14.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y제곱을 갖다 몽땅 다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여기서 9니까 9에서 마이너스 7을 빼주면 2. 그치. 그러면 y제곱은 7. 요 다음에는 암산하든 말든 맘대로. 이렇게 하면 y는 7, 5어 마이너스 7의 루트가 씌워진 거 이렇게 쓸 수 있고요. x값을 정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만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전체가 정리가 됩니다.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요거는 x는 2 루트 2 5어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오고 y는 루트 2 5어 그 다음에 어딨냐 마이너스 루트 2. 네, 이런 식으로 전체가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x, y라고 하는 답은 요 전체를 쭉 이어서 써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3 루트 7 그 다음에 루트 7. 이걸 이어서 쓸 때 x부터 이렇게 쓰는 거, 여기 순서가 바뀌는 거 이거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루트 7 그 다음에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그 다음에 2 루트 2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인데, 네, 요거는 여러분들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뭐 그렇게 썩 중요하게 다루라는 문제는 아니기는 하고요. 네,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이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이 식을 조절하는 거, 그거를 한번 연립 2차 방정식에서도 한번 응용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x 플러스 y 라고 하는 걸 두근의 합을 a,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b 라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적게 되면 이 전체 원래 식은 t 라는 방정식에 대해서 x랑 y가 t 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인 이와 같은 이 2차 방정식이 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x와 y를 뽑아서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유형이기는 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변조를 시켜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거는 두 개를 제곱한 거 마이너스 2b, 요거를 해준 게 이게 10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은 a-b는 1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a는 b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요거를 다시 위에 있는 원래 식에 대입을 해서 이거를 쭉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a제곱은 뭐 어쩌고 이거보다 b는 a-1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를 쭉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요. 4, 2 마이너스를 윗짝에다 주면 되니까 a의 값은 4, 5, 마이너스 2 네, 이런 식으로 전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가 4일 때와 a가 마이너스 2일 때 이걸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이 전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a가 4일 때, a가 4면 b 같은 경우는 b는 a-1이기 때문에 4-1이 돼서 3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쓸 수 있고요. 요거를 2차 방정식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 이라고 쓰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a랑 b를 구한 거는 여기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만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근 자체를 정확하게 뽑아내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을 b로 왔으니까 얘를 풀어주게 되면은 x값과 y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두 짝에다 주면 되니까 t는 1, 5,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x랑 y가 갖게 되는 값은 서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한쪽의 근을 갖게 되면 나머지 한쪽의 근을 갖는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일 때 이것도 b는 a-1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으로 전체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3일 마이너스를 윗짝에다 주면 돼서 t의 값은 3, 5,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x와 y의 값은 여기서 대칭으로 3,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 3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답은 전체 근을 다 모아준 1,3, 3,1,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과 같이 전체적으로 적어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뭐 간단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타가 살짝 있는데 여기는 2m예요. 그럼 요 전체를 갖다가 쓰게 되면 대각선의 길이가 13m, 13 어쩌고인 직사각형이요.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다. 잘 그렸네. 그 다음에 여기서 대각선이 13 예, 요게 좀 휘어진 것 같은 건 기분 탓이에요. 네, 요렇게 쓴 다음에 요거를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요거를 땅이 넓어서 가로의 길이를 2m 줄이고 얼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2m 늘린 거. 요 직사각형의 넓이, 이거는 처음 땅의 넓이보다 10제곱미터만큼 넓다고 한다. 네, 그림이 좀 더 작은 것 같은 건 공간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을 알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 있는 직사각형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있는 식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x랑 y, 이거 처음의 것보다 10만큼 더해줘야 나중에 있는 더 큰 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쫙 풀어서 전개를 해주면 y는 x-7이다 라고 전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원래 여기 위에 있는 1번식에 대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은 x-7의 제곱은 13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전체를 쫙 인수분해를 시키면 x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60이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60이니까 60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5 12 네,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거를 마이너스를 윗짝 말고 아래짝에다 주면은 네, 됩니다. 그럼 x의 값은 12 오어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는데 길이니까 이 5는 나올 수가 없죠. 마이너스 5는.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옆에다 적어주고 이거에 의해서 y의 넓이는 12에서 7을 빼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5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답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답은 처음 땅의 넓이니까 x와 y 이 두 개를 곱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있는 연립 2차 방정식 같은 경우가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바로 전에 그 뭐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 이런 걸 다루는 연습을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기 있는 이 연립 2차 방정식은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